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국 페드가 어떻게 통화정책을 실시하는지 그 이론적 고찰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실무적인 내용도 봤고, 이론적인 부분은 우리나라랑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이 페더럴 펀즈 마켓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대신에 우리는 과거에는 이제 콜 시장을 건드렸고요. 요새는 이제 RP 시장을 주로 건드리는데, 그런 어떤 조금 지역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뭐 거의 비슷하고요. 그 통화정책 내용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우도 우리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율 조작, 지급준비율 조작, 뭐 이런 걸 가지고, 통화정책을 하고, 지불준비금에 대해서는 우리랑 페드가 다 이자 지급을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유럽의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유럽의 중앙은행, 그 유럽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그 중앙은행의 경우는 우리나라 페드와는 달리 지불준비금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여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차이가 있네요. 그 다음에 통상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의 폐해 때문에 물가 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물가 안정만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목표도 물가 안정과 같이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물가 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수단을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노미널 앵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미널은 명목이라는 뜻이고, 앵커는 여러분 사전 보시면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로서 명목적인 걸로 확실히 해둔다, 그런 얘기예요. 노미널 앵커는. 근데 물가 안정을 이룬다, 그러면 그냥 물가 안정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노력을 한다는 걸로는 부족하고, 그걸 위해서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통화량을 5% 통화량 중에서도, 통화량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통화량을 5%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은 3% 이내에서 잡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확실한 숫자를 가지고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노미널 앵커예요. 그게 필요한 이유는 타임 컨시스턴시의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임 컨시스턴시라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 있게 딴소리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정치는 물론이고 모든 조직이 그렇게 숫자로 확실히 박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내가 노력은 했는데 그걸 숫자로 확실히 박아놓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3% 내에서 유지를 하겠다, 그걸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노력했다라는 걸로 넘어가면 나중에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대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노미널 앵커가 필요하고, 그 노미널 앵커의 대표적인 게 통화량 또는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노미널 앵커로 활용이 되고, 그 이유는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임 컨시스턴시의 문제를 없앤다는 의미는 말하자면 노미널 앵커를 통해, 통화량이건 통화량, 또는 인플레이션이면 인플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공개적인 약속을 하는 거예요. 통화량을 5%에서 유지를 한다, 또는 인플레이션을 3%에서 유지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딴소리를 하거나 뒤집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물가 안정 그 정책 목표가 통상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인데 물가 안정은 다 모든 중앙은행이 포함을 시켜요. 근데 물가 안정만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중앙은행도 있고 물가 안정과 함께 다른 중요한 정책 목표를 정하는 중앙은행도 있습니다. 뭐가 더 좋은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도 있고 높은 고용 이런 거를 정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요새같이 금융위기가 이제 막 팽배해진 경우는 금융시장의 안정 이것도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지금 금융위기가 이제 2008년도 하반기에 생긴 이후로 많은 중앙은행들이 이것도 물가 안정만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책 목표가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만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를 딱 겪고 보니까 금융시장의 안정도 이제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다른 정책 목표,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다른 정책 목표가 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다 모순되는 정책들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다른 정책 목적과 물가 안정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중앙은행이 정책 목표를 잡고 있는지를 보니까 ECB는 확실하게 물가 안정이 최상위에 여기 지금 hierarchical mandate라는 의미는 목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넘버 원 목적은 물가 안정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제일 권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정책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라고 ECB, 유럽의 중앙은행은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가장 상위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페드는 어때요? 미국의 페드는 고용 극대, 물가 안정, 안정적 장기금리 이것이 다 동등한 가중치를 주고 똑같이 중요해.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유럽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한데 미국의 페드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듀얼 맨데이트예요.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고용 극대도 똑같이 중요해.